꽝! 오! 이 승차감 괜찮다. 완전 꽝 하는 노면이었는데, 포트홀이었는데 완전히. 자, 여러분, 이번에 코나가 바뀐 점, 진짜 가장 많이 변한 점은 새롭게 바뀐 익스테리어입니다. 새로운 현대의 디자인 언어를 담고 있어요. 아주 얇고 선명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DRL과 또 후면에 있는 미등 라인, 요게 공통적으로 코나에 들어갔는데, 같은 요소는 있지만 그 하단 부분에 있는 구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패밀리 룩이면서도 약간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을 코나가 잘 빚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디 클래딩 있잖아요, 오프로드 그 장갑이 붙어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가니쉬가 붙어 있던 게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쪽으로 쭉 연장되면서 깔끔하게 그 렌즈 모듈들까지 딱 덮고 있는, 물론 멋지고 좀 더 터프한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흔히 우리가 주차장에서 쉽게 차의 모서리 부분 같은 거를 긁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랬을 때 단순히 범퍼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좀 가격이 비싼 헤드램프 모듈 그리고 또 뒤에 테일램프 모듈을 같이 갈아야 될 일들이 좀 더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코나에서 저는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승차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스프링이나 댐퍼만 살짝 바꿔가지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 중심점의 높이, 그리고 윤거와 휠 베이스, 네, 이러한 하드웨어 포인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승차감의 근본을 뒤흔드는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나는 소형차 사이즈임은 여전합니다. 4.3m를 살짝 넘는 여전히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휠 베이스가 약 60mm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 코나보다는 확실히 한 등급 더 윗급의 SUV가 된 것 같은 승차감을 줍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시승차를 받자마자 사실 이 차의 스펙을 모른 채로 일단 탔거든요. 뒤쪽에 있는 서스가 독립현가인지 아닌지를 맞춰보는 내기를 우리 세션 PD랑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자 하고 탔는데, 이걸 맞춰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한 1km 정도를 타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멀티링크 독립현가 느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영역대의 이 한 시속 100km 이하 속도 영역대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 다리 이음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치고 지나갈 때 그 일체 차축식이 주는 약간 특유의 불쾌한 뒤쪽 진동, 네,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감춰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게 독립현각이 아니게 하고 딱 물어보면은 맞춰내는 게 쉽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해냈습니다. 물론 속도 영역대를 이제 110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앞축과 뒤축이 약간의 엇박자로 노는, 그리고 또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이 타이밍의 어떤 미묘한 차이, 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컴팩트 소형 SUV 세그먼트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토션바의 어떤 단점들을 그래도 많이 냄새를 지워내기 위해서 공을 좀 들였다. 그리고 또 이 하드웨어 포인트가 커진 거가 굉장히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의 국산 SUV들을 쭉 돌아보면 뭐 트랙스도 그랬고요, 그리고 구형 셀토스나 구형 코나, 그 특유의 이건 어쨌든 경제적인 SUV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타야겠다 라고 느껴지는 그 승차감이 있습니다. 그래, 그냥 이 정도면은 감안하고 조금 참고 타야지 라고 봐야 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나는 그러한 기준을 빼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독립현가가 아닌 버전이 승차감이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19인치 사양의 굉장히 큰 옵션, 가장 큰 옵션에 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휠이 너무 커가지고 승차감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도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때 그랜저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자, 코나의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보여줬던 연비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제한속도를 따라서, 교통 흐름을 따라서 그냥 이 어댑티브 크루즈로 달릴 때에 리터당 17에서 18선 정도를 찍어냈어요.
여기에는 이 소형급이지만 액티브 그릴 셔터가 달려있는 것도 크게 한몫해 줬습니다. 그릴이 열려있을 때 개방 면적이 꽤 큰데 이걸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고속에서 얻는 이 CD 개수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액티브 그릴 셔터인 걸 감안하면 이 차는 고속 연비에서는 확실하게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위주로 탄다라고 하면은요, 겨우 10km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 혹은 한 자릿수의 연비를 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기량은 작지만 이 차가 정차했을 때에 엔진 시동을 자동으로 꺼트려주는 ISG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코나의 계기판,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랜저를 통해서 먼저 선보였던 그 그래픽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나로 오니까 이 발랄한 인테리어 컨셉이랑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여러가지 조합들을 이용해서 이 실내에 있는 이런 컬러 포인트랑도 뭔가 궤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도 괜찮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전체 브랜드가 이 똑같은 그래픽을 쓰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 계기판의 하드웨어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래픽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런 그래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종들마다 그 차종의 격에 맞고 또 그 차종들의 컨셉에 맞는 디자인들이 따로따로 좀 개발이 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한속도 90km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90으로 딱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외부의 소음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꽁꽁 막아놓은 설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음은 나지만 차급을 감안하면 수긍할 만하다 하는 이런 느낌들에 가까워요. 오히려 제가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파워트레인의 구성입니다. 사실 이 소형급 SUV에서는 2.0L짜리 엔진을 그동안은 써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나에서는 가장 저렴한 엔진 라인업, 가장 엔트리급으로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 2.0 자연흡기 엔진과 무단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엔트리 모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이지 않은 엔진을 달고 있게 된 거죠. 힘이 가장 약하면서 기름을 가장 많이 먹으면서, 그리고 1년에 자동차 세금도 52만원짜리를 내야 되는 그러한 엔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문제는 이런 소형차급에서 1.6 터보, 지금 거의 200마력 가깝게, 그리고 또 최대 토크가 27kgm/m에 달할 정도의 파워 플랜트면 사실 꽤나 좀 경쾌하고 좀 스포티하게,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N라인 버전으로 분류할 정도로 어쨌든 본격적인 스포티 라인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나에서는 아무래도 좀 덩치도 늘어나고 무게도 소폭 늘어난 영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T가 아닌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변속기로 트랜스미션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급가속을 했을 때 이 파워트레인이 주는 어떤 경쾌함, 이게 그 소형 SUV에서 그래도 1.6 터보가 주는 짜릿함, 이런 거를 온전히 느끼기에는 약간 아쉬운 출력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코나의 정지 가속력입니다. 100km까지 성인 2명, 그리고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 1.6 터보 이륜 구동 모델의 제로백은 7.7초를 평지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같은 엔진을 쓰고 있었던 아반떼 N라인과 비교하면 거의 1초 정도 더 느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N라인 느낌으로 줬던 빠릿빠릿한, 작지만 옹골 찼던 딱 그런 느낌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7초대의 가속 성능이면 꽤 많은 분들에게는 충분히 부족함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자, 오늘 만나본 신형 코나, 진짜 저희 딱 1시간 정도만 지금 차를 타봤는데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이기 때문에 그냥 을에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훌륭한 수준으로 잘 버무려 줬습니다. 물론 그만큼 호주머니를 조금 더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워낙 풀옵션을 외치는 문화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굳이 이 작은 차를 옵션을 다 꾹꾹 집어넣어서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제가 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듀얼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이 프리미엄 트림 정도에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대 후반대에서 최종 금액을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는 어떤 공간이나 성능이나 뭐 연비나 이런 두루두루 전반적인 성능 면에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기존 코나보다는 상품성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